안녕하세요. 사주라떼입니다. 성공한 분들의 인터뷰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분들도 성공한 분들과 동일하게 그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 단어는 바로 운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모두들 운이라는 걸 언급해요. 어떤 교수님은 인생 자체가 모두 다 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좌표가 조금만 위로 찍혔다면 우리는 북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의 본질은 운인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운이 뭐길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는 걸까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운이란 때를 아는 거예요. 바로 타이밍을 아는 거죠.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확장해야 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운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까지 포함된 맥락적인 의미이죠.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이란 무엇이고 운과 사주의 관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운과 사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는 살면서 억울한 감정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그날 그 결정을 한 나에 대해서 납득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에 부여된 간지로 사주라는 8글자의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주를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사주를 자동차라고 비유했는데요. 자동차의 종류는 참 많죠. 부의 상징 벤츠, 경제성의 상징 모닝처럼 자동차의 종류와 성능은 매우 다양해요. 이처럼 각 개인의 사주도 자동차처럼 구성이 다양해요. 무려 51만 8천 가지나 되죠.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러 가면 사주가 좋다, 사주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상담가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주 자체만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그 해의 연운과 결이 맞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주를 자동차라고 했으니 정말 단순화해서 사주의 좋고 나쁨이 왜 의미가 없는지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목적지에 가려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해요. 이때 어떤 차가 유리할까요? 네, 작은 경차겠죠. 큰 차라면 길에다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면 어떤 차가 유리할까요? 맞아요. 힘이 좋은 차가 빨리 도착하겠죠. 이렇듯 각자 사주에 최적화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때 세상의 이미지를 들이대면서 좁은 골목길이니 부자 동네는 아니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고요. 네, 이제부터 사주와 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운을 설명하겠습니다. 명리학에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운이 매년 바뀌는 운이라면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운이에요. 대운이 바뀌는 10년 주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첫 대운이 9살부터 시작됐다면 19살, 29살, 39살, 49살 이런 주기로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뀌는 대운이라는 건 자동차 구입할 때 추가하는 옵션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어요. 모닝을 풀옵션으로도 살 수 있고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라고 해도 깡통 상태인 무옵션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살 때 추가 옵션은 자동차에 변화를 주는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 옵션은 사주에서는 대운으로 비유한다는 거죠. 내 사주에 어떤 변화를 주는 요소가 대운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주에서의 대운은 자동차의 옵션처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운은 그냥 나에게 오는 운으로 가만히 있어도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대운을 검색해 보면 대운을 크고 좋은 운으로 설명하는 영상들도 꽤 많은데요. 명리학에서의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운을 의미할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대운이라는 옵션은 자동차의 옵션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대운은 내 사주를 항상 버프시켜 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대운이 내 사주의 기능을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사주의 기운을 하락시키는 대운도 반드시 있어요. 이런 사실은 유명인들만 봐도 확연히 보이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날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운으로 인해 사주가 디버프 되어 버리면 내가 항상 하던 일인데 대운이 바뀌고 나니 실력이나 어떤 감이 확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사주의 대운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동안 하던 대로 했는데 이전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운으로 인해 나의 역량이 상승되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나는 뭔가 하려고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덜덜 떨렸는데 대운으로 사주가 버프가 되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 또박또박 나오기도 하고 발표할 때 사람들의 눈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면서 PPT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거죠. 대운이 내 사주를 긍정적으로 도와주니 그동안 못했던 걸 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좋겠죠? 자, 이번에는 연운을 설명해 볼게요. 연운은 세운이라고도 하고요. 연운은 전 지구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운처럼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연운은 공공재예요. 연운은 매년마다 바뀌고 있고요. 그 성향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단위로 바뀌기도 하죠. 연운은 육식갑자라는 규칙성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올해 2025년도는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이렇게 을사라는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전 지구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고 동일하게 적응이 되는 운이에요. 앞에서 설명했듯 대운은 개인적이고 각자 개별적인 운이고요. 자, 장황하게 개념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연운과 사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2025년 7월을 사는 우리들은 대운이라는 옵션이 장착된 사주라는 자동차를 타고 을사년이라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신년 운세 보러 가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올해는 물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세요 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런 신년 운세 상담이라는 건 내 사주와 을사년이라는 연운이 어떻게 동기화가 되는지, 나에게 을사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내 사주를 놓고 해석을 해주는 거랍니다. 사주 상담이란 뭔가 올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기를 당할 거라는 등등 미래의 예언을 하는 기능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에 어떻게 운행하는 게 긍정적일지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기능이 우선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운은 이렇게 매년 바뀌는 연운이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은 연운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두고 사건, 사고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내 인생의 이벤트,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걸 예언하기보다는 사기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이혼할 거라고 예언하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라고 조언하는 게 사주 상담의 목적이 되면 좋겠죠. 물론 이혼하고 싶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이 가능한 것도 사주 상담인 거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을사년의 특징, 을사년이라는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 영상과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을사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